그래요. 고맙습니다. 시장이 조금 안 좋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내 주식만 올라간다고, 돈 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맨날, 돈 벌 때만 무방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안 좋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해야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어? 주가가 올라갈 때만 기분 좋아가지고 무방 듣고 그래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증권시장은 분명히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공부해가지고는요, 절대 돈 못 벌어요. 무방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듣던 사람들 꾸준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방 듣고, 내일은 저 방 듣고, 모레는 이쪽 방 듣고, 여기저기 다 들어 방 들르면요, 산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이 안 좋다고 이럴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점만 아시기 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 좋았다 말았습니다. 좋았다 말았고 아마도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막판에 좀 많이 밀렸죠. 뭐 막판에 조금 땡기긴 했어도 오늘 시초가 갭상승 출발 후에 하루 종일 이렇게 눌러댄 가운데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자, 좋았다가 마른 거예요.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시초가의 갭상승 출발 후에 막판에 많이 밀린 가운데 마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를. 중국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1.2% 하락세를 기록했고 일본 증시도 많이 밀렸습니다. 동남아 증시가 전반에 걸쳐서 모두 조정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단 중국 증시가 밀렸던 부분들은 역시 이제 중국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백신이 보급이 되고 경제 재개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경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에 또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들이 시중에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감들도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강세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세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여전히 시장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존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쉽게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던 내용 자체가 일단 시장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3000선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코스피 3043포인트, 3000포인트는 일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3000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은 일단 뭐 대세 하락이라든가 본격적인 약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3000포인트가 지지를 받더라도 지수가 지금 상방으로 갈 만한 모멘텀들이 없어요. 모멘텀들이 없습니다. 시장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그에 따른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3천선에 대한 붕괴 위협이 가해지는 등 불안합니다. 그나마도 3천선 지지를 받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문제는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도 치고 가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이렇게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게 되면 뭡니까? 중소형주 개별 종목군들 장세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마저도 지금 안 나타나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 중소형 장세, 개별 종목 장세만이라도 나와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안정된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장세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고 수익 내기도 어려운 장세가 지금 막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방향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죠? 코스피가 3천선을 중심으로 기간주 중에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장세는 이것 역시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무방을 통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 플러스 해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종목입니다. 아무 때나 종목만 가지고 승부 낼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늘 장 마감경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은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예, 어서오세요. 지금 장은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시장에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사람들, 최근에 중국, 일본 증시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나마 괜찮아도 중국 증시 힘들고요. 전 세계 투자자가 다 힘들어요. 자, 남들도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고 증권 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 고통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수익 내는 그런 주식은 없어요. 또 증권 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고통과 힘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인내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런 인내와의 싸움이에요. 응? 이런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런 인내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증권시장에서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진행을 하고 오늘 방송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요. 한국 증시는 자체적으로 3000포인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저는 일시적으로 2900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900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고 대체적으로 2900에서 3000선 정도 선에서는 중간 바닥을 다지거나 내지는 2900에서 3000선 정도 선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혼주 양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아직은 한국 증시 자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 증시가 한국 증시 것이 아닙니다. 강조했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무려 10여 년 기간 동안 장기간을 거친 횡보 장세를 기록하고 1900에서 2200선 중심으로 거의 10여 년 기간 동안 박스권 내에 갇혀있던 한국 증시가 이제서야 막 올라갈 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야 막 올라갈 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가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수가 1000포인트 초반부터 해가지고 14,000포인트까지 무려 14배 폭등 장세가 진행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만 이상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다우지수, S&P 지수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 같지만 월봉 보세요. 못 오르긴 뭘 못 올라요. 어마어마한 시세가 난 겁니다. 그죠? 자, 다우지수는 일단 3만선, 나스닥은 13,000선, S&P 지수는 대체로 3,700선, 3,800선 정도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반등은 나타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전반적인 장세의 상승장을 이끌어냈었죠. 어제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급반등세를 보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증시가 올라가도 나스닥이 대장이 되는 것이고 떨어져도 나스닥이 장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은 제가 13,000선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13,000선이 1차적으로 13,000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 13,000선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험스러운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3,000선이 깨지거나 코스피 3,000선 최후 2,900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해라.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우리들의 투자 전략,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은 일단 반등 시마다 현금은 30%는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자신이 없거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금은 30%는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동안 제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펴왔다가 지난주부터 약간은 제가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 30%라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때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현금화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장의 불확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금 전략은 현금 30% 유지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저렇게 이제 중간 바락을 다지고 이제 채권 수익의 안정세를 보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요. 자, 미국 증시 차트를 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의 서프란 사태가 진행됐었죠. 저기 뭡니까 이제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진행됐었죠. 자, 보통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있습니다만 보통 정부 차원의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죠. 보통 떨어지는 구간에서 경기를 부양을 하고자 해가지고 금리를 0.25%포인트 내지는 좀 강하게 하면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보통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 정책을 단행하게 되면 지수가 바닥을 쳐요. 그리고 시장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서서히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가 충분하게 살아나고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나면 일단 많이 오르고 경계 과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그때부터 이제 인하하려고 하는 조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는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습니다. 뭐 인플레 조짐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경기가 좀 탄탄하게 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순식간에 미국 정부 당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2% 가까이 한꺼번에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한 번에 2%포인트까지 금리를 한꺼번에 인하한 경우는 없었고요.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구간 동안 미국은 어땠습니까? 대체로 5조에서 한 7조, 6조 정도? 5조에서 한 6조에서 7조 달러 정도 규모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을 또 시중에 풀어냅니다. 유동성을 공급을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증시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규모 금리를 한꺼번에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경기가 살아나고 증시가 살아날 때는 추가적인 부양 대책을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워낙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태가 위중하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내지는 미국 당국이 대규모 자금들을 증시에 엄청나게 풀어낸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1조 9천억 불 규모의 추가 부양 대책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시중에는 자금들이 유동성들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풀린 건 맞아요. 풀린 건 맞습니다. 그죠? 과도한 자금들이 풀린 건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라든가 글로벌 경제지표가 일단 기저효과 때문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건 맞아요. 회복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 과열을 얘기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풀려져 있고 지금 백신 투약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날씨도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활동이 좀 커집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그런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이고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중의 자금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또 너무나도 많이 풀려있는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 보세요. 나스닥 지수 무려 14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응?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연준에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요즘에 계속 중국에서 나와요. 미국은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인플레니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인플레니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중국은 코로나19에서 좀 굉장히 많이 자유로웠었고 코로나19를 지금 잘 극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피해가 적습니다. 적은 상태에서 중국 경제는 글로벌 국가들 중에 경제 성장이 제일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시중의 자금들은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해서 긴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의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중국 경제가 좀 더 강력하게 살아줘야 미국과 유럽 경제도 좀 좋을 수 있는데 중국이 자꾸 긴축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지금은요. 지수 상방으로 너무 많은 방향을 잡고 가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 상방으로 가는 그 방은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한대표는 여러분들 무방 듣기 좋으라고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제가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증권시장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맨날 좋다고 얘기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증권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증권 시장이 다 따라오면 저는 좋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여러분들 기분 뭐 맞춰드린다고 좋은 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나쁜 걸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VIP 회원님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엠비엔골드 회원님들하고 또 유튜브 회원님들이 최악의 경우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됐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장이 좀 위험하면 현금을 한 30% 정도 확보하라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0%니까 여러분들이 손실을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0% 정도 만약에 손실이 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면 손절하고 주가가 빠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한 30%가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되죠. 이만큼 수익인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인 겁니다. 주식 투자는 마인드를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힘들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계감이 좀 있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런 전략들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뭔가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증시는 일단 지금 현재 중간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찍고 반등은 시도가 됐는데 현재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없어요. 미국 증시가. 일단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증권시장에 반영됐고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조 9천억 불 규모는 양날의 칼입니다. 1조 9천억 불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은 오히려 시행되게 되면 금리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금리를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경기 부양 대책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도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은 저는 방향성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를 분석드리면서 최소한 여기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시나리오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두드러 맞고 떨어지게 되면 부담감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기간 조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00선 다운 나스닥 지수 13,000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힘들어질 수 있겠고요. 확률적으로 13,000선 지지를 받고 저는 이렇게 옆으로 이제 기어가는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금리가 일단 좀 안정이 됐고요. 금리가 일단 안정이 됐고 그리고 부양대책은 일단 추진이 됩니다. 추진되고 있고 코로나19 자 부양책 준비가 됐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호재가 될 수 있어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고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못 됩니다. 예. 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저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뭐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연기금이 아침에 주식을 좀 샀다가 또 다시 다 팔았습니다. 그죠? 연기금이 계속 팝니다. 지난번에 증시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다 보니까 연기금들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당분간 연기금 매도가 계속 좀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인 배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최대 2,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3,000선 사이 여기를 지지선으로 해서 한국 증시도 확률적으로 옆으로 좀 더 기어가는 자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거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13,000선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코스피도 2,900에서 3,000선에 위태위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대체적으로 지금 장세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높고요. 자, 그리고 뭐 그나마 좀 좋은 시나리오가 요 안에서 좀 박스권 등락이라도 좀 나오면 좋은데, 그죠? 요런 등락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글쎄요, 이 등락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분간 장세는 이런 박스권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상태다.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든가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현재 이 구간에서 이 기간 조정이 상당 기간 동안 이어져야만 2,900에 3,000포인트 안 깬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상당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제가 보기엔 최소한 2, 3개월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금 와서는 지난번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3개월 안에 장세가 조정 끝나고 나서 반등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금리에 대한 공포감들이 이렇게 크게 있는 상태면은 그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는 최소한 미국 주식가 못 가야 돼요. 일단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못 가게 되면 증시 기간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금리가 좀 안정이 될 거고 그렇게 기간 조정이 보이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이라든가 추세 대응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세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3,000선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벽하게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무너질지는 미국 증시 흐름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흐름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3,000선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수의 흐름을 우리 보시기 바라고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간에 상방으로는 지금은 열어놓지 마세요. 이쪽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횡보하는 이런 박스권 장세고요. 하방으로 가능성까지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우리는 곧버스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회원님들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곧버스하고 레버리지 두 종목을 매매하는 겁니다. 예, 레버리지하고 곧버스 두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 대세 하락까지 생각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는 분명히 곧버스 인버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횡보 장세가 되게 되면 그나마 종목 장세라도 나와서 중소형주를 주시로 수익을 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기간 주정과 함께 종목 장세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방보다는 혹시라도 모르는 하방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라도 인버스라든가 곧버스 같은 종목들도 좀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해되시는 분들, 자, 3번 한번 쳐, 3번. 자, 이해되시면 3번. 예, 이해되셨죠? 시장에 대한 분석이 지지난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우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단기간에 오르고 나면 그 시점에서
나오는 한두 개의 변수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지금 시장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급속도로 분석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분석이 이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할 때 이 꼭지에서 주식 그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꼭지점에서 주식 매도 포인트 잡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천정에서 주식을 팔고자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꼭지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상방으로 주가 상승이 일단은 쉽진 않다. 최선의 전략은, 최선의 시세는 2900에서 3000선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주중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기간주중이 전개가 되면 적어도 종목 장세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혹시나 곧버스, 인버스, 곧버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인버스가 뭡니까? 인버스 뭐예요? ETF 상품이죠?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상품을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ETF 상품입니다. 그리고 곧버스는 뭐예요? 지수가 1% 빠지면 2% 올라가는 게 곧버스입니다. 약간 투기적인 성격의 종목이죠.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은 기업이 아니라 했습니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구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이라든가 뭐 모아놓은 회사인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업황 전망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봐가면서 시장의 방향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한 대표처럼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한 매매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대형주를 중심으로도 지난번까지 시세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만 대형주들도 일부 종목 중심으로만 일단 갔고, 나머지 대형주들과 특히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도 시세 분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죠? 중소형주들 오전장까지만 해도 강세 출발했다가 다 밀려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아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털어내고 있고 불안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시장이 좋아지면 걔네들 많이 빠졌던 이제 개별 종목들도 중소형주, 개인들이 선호한 종목은 좀 주가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변동성이 좀 큰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코스피 종목이건 코스닥 종목이건 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종목 선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ETF 상품 중에서 곧버스와 인버스 두 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지금 같은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지수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먹을 게 없죠. 지수가 떨어지면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코스닥 종목이건 코스피 종목이건 모두 동반해서 하락해버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곧버스하고 인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도 그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이 나는 게 바로 인버스라는 상품이에요. 곧버스라는 상품입니다. 또 지금처럼 시장이 복잡해요. 종목군들이 복잡합니다.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도 별로 없고 기업 가치가 좋다고 하는데도 중소형주도 안 가고 대형주도 안 가요. 그런데 막 순식간에 대형주들이 순환하면서 어느 때는 삼성전자 갔다가 어느 때는 포스코 갔다가 어느 때는 뭐 SK텔레콤 갔다가 하면서 대형주들이 순환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또 올라가는데 주도주가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레버리지를 매매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시장은 좋은데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주도주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고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종목이 안 보일 때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도 지수가 1% 올라가면 얘는 2%가 올라가는 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이런 ETF 상품에 대한 매매도 분명히 우리는 구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일단 코스피 2900에서 3000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시장이 옆으로 이제 기어가는 기간주 중에 전개되는 건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겁니다. 지수가 안 빠지고 옆으로 기어가게 되면 종목 장세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종목 장세. 이 종목 장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중소형주 장세였었거든요. 중소형주 장세였는데 이미 지지난주까지도 IT 중소형 코스닥 IT 종목 중시 어떤 반격 가능성을 봤는데 얘네가 지금 시세가 못 갑니다.
오히려 시장의 자금이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시중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금리 상세가 연출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뭐예요? 보험주 쪽을 얘기 많이 했었죠. 오늘 보험주들이 견주했습니다. 예. 만약에 코스피 지수 3000선이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또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가 좀 안정권에 접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른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에 대비한 어떤 수혜주로서 보험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일부 경기 민감주가 시장 전면에 부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험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같은 약세장 힘들지만 그래도 강보시지는 않았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스피가 1300, 3000선 지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깨져버리게 되면 쟤네들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럴 거고요. 미미하게나마 코스피 지수가 뭐 직전 고점 뭐 3100선 뭐 3200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가져도 일부 개별 종목구들의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주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또 백신 수혜 좀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갖자라는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백신 수혜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여행주라든가 다 좀 부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좀 어려워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코스피 3000선 지지 여부를 분명히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3000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종목별 순환 반등 가능성은 열어둔다. 대신에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있어서 조금씩 조심하는 전략이 좋겠고 지금은요. 가급적이면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내지는 단타. 대체로 3에서 한 10%? 요 정도 선에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에 있어서 종목 장세 내지는 하락 장세 대비한 인버스 고버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종목 선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형주 전반에 걸친 관심도 어느 정도는 지수 상방으로 갈 때는 그 정도는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지수 상방은 나중에 얘기라고 했으니까 하방 내지는 옆으로 기어가는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대비를 해라.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현금 30%는 유지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종목군들이 복잡할 때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되고 단기와 중장기 매매를 병행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시장 흐름에 맞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복잡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가주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아직은 그쪽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 전반에 걸쳐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괜히 개별 종목들 한두 종목 가지고 수익 내려고 괜히 움직이고 했다가는 계좌가 한순간에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욕심부리면 안 돼요. 시장 자체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모호한 상태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반등 나올 때 현금 비중 30% 유지하시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3000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종목 장세를 통해 단기 매매 전략을 단행하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종목이 복잡할 때는 고버스와 인버스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도 구사하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은 지금은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 조정이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나면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장은요. 미국 증시가 제일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증시는 괜찮은데 미국이 제일 부담이에요. 왜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고요.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부담인 거예요. 그것만 아시고 미국만 대대적인 대세 하락만 나오지 않고
미국 증시만 안정이 되게 되면 적어도 종목 장세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 증시만 대세 하락으로만 가지 않으면 전체적인 증거시장은 기간주 종후에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수가 옆으로 기어갈 때는 종목 장세를 보되 단기 관점, 그리고 분명히 시장의 방향과 주도주 종목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ETF 상품, 레버리지와 곧버스를 중심으로 한 관심도 이어가게 되면 시장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틈새 기법들을 발굴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시장 살아남아야 돼요. 시장에 살아남아야지. 지금은 버는 장세가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되는 장세고, 살아남아야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 자, 힘든 장이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자, 끝까지 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요. 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설명드렸죠? 지금은 지수가, 지금 시장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얘기를 해드렸으면 시장 내용들을 들으시고 거기다 판단하셔야 돼요. 5G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2차전지가 됐건 수소가 됐건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장세가 되게 되면 결국엔 걔네들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이 살아나면 그때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이런 미래 신성장주들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선이면 분명히 조만간에 저점 찍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저점은 찍더라도 지금처럼 지수가 못 살아나는 상태면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대세 하락으로 가버리지, 대세 하락으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가 됐건 코스피 종목이 됐건 코스닥 종목이 됐건 뭐든지 간에 오늘처럼 반등이 아침 저녁에 좀 나오게 되면 현금 비중 30% 유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5%건 10%건 20%건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가지고 밑에서 마이너스 한 50%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재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매수를 해가지고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팔아라 말아라 지금 얘기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죠? 시황 얘기를 해드렸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가면서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모든 매매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만큼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오늘 제 무방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내 종목 그러지 마시고 시황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면 지금 장세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실 거고,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다만 상방으로 가기는 일단은 쉽지는 않고 최소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는 가능한데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 종목 장세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 대응을 하고, 또 종목 선별이 쉽지 않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방향성 매매를 하려 했죠. ETF, 인버스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방향성 매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을 부탁드립니다. 5번.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콕 찍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콕 찍어서 드릴 수 있는 장이 아니고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흐름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는 게 지금 증권시장의 흐름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제가 시장을 봤던 낙관적인 흐름에 있어서 낙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좀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죠?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지지난주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경계감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을 보는 시각이 약간 달라진 건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수가 올라가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경계감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하십시오. 거듭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 자체는 하방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상승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목 선별을 어렵게 되면 ETF 상품을 또 코퍼스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라라는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틈새장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장이 위로 가는지 떨어지는지 흐름이 나올 거예요.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미국과 한국 중심으로 전 세계 증시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신성장 산업은 여전히 미래 신성장 산업이잖아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분명히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가 죽지 않고 인플레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시장이 안정만 되게 되면 걔네들은 안정된 투자를 통해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꺾이거나 인플레 조짐을 가지고 주가가 밀리게 되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가도 더 밀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도체가 됐건 5G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수소가 됐건 태양광이 됐건 뭐든 간에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뭐든 간에 지금 장세는 무조건 들고 간다라는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주식은 그냥 들고 가면, 주도주는 들고만 있으면 그냥 물려도 결국엔 주도주는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장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리스크를 먼저 관리를 하고,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죠. 가두리 장세 속에서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를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처럼 고퍼스라든가 레버리지 같은 방향성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길게 보고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세라는 얘기고, 무방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무방 와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해. 그렇잖아요. 뭐 전문가라는 놈이 막 방송 나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합니다. 안 좋은 얘기하면 VIP에 누가 들어와요, 그죠? 그죠? 저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입니다. 저는 약세장에서도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인버스입니다. 코퍼스가 있고요. ETF 상품이 있는 거예요. 또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 돌 때도 주도주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세는 주도주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지수보다 곱하기 2배로 갑니다. 수익률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가면 그 틈새 시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분명히 알고, 제가 여러분들 뭐 VIP 회원가입 시키려고 장 별로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분명히 주시장이 기회라는 거는요. 이 장은요. 미국 증시가 최대인 관건이고요. 또 미국이 아직은 뭐 엄청난 대세 하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볼 단계는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기간주 중에 나오면서 장세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뭐가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괜히 느낌 가지고 주식 배팅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는 게 맞고,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 자체가 또 하방이 뜬다 라고 한다면 인버스를 가지고 또 수익을 내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꼭 알고 계세요. 살아남아야 한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 한 번에
주어지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시각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맞아왔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 상방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올라가더라도 직전 고점 뚫고서 2300선 뚫고서 3300선 뚫고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당장 돌파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고 일단 선 리스크 관리 후에 그 다음에 기회를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한 대표의 생각 그리고 그 한 대표의 마음 아시고 참고하시고 일단은 살아남아라. 그리고 나중에 한 대표하고 기회를 잡아가면 된다. 또 지금은 지수가 약세로 돌아서라도 분명히 지금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왜? ETF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형 개별 종목들도 지수하고 무관하게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도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VIP 회원 유치하려고 시장도 안 좋은데 좋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고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는 분들이 나중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분명히 제가 입니다. 지금 장은 약세장까지 완전히 들어선 상태는 아니에요. 돌아선 상태는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히 기회를 잡을 거라는 거 분명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위기 아닙니다. 위기는 아니고요. 아직은 종목 장세 가능성 크고 분명히 제가 지수 횡보장에서의 종목 장세하고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 수 있다. 그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고버스 레버리지가 오늘 그 2% 올랐었죠? 2% 올랐는데 장중 고점이 27,330원이에요. 이거 무려 5%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ETF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대표는 ETF 전문 매매입니다. ETF도 전문 매매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도나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드리는 내용들 분명히 참고하셔가지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는 옛날에는 장이 꺾이면 단타밖에 수익 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장이 꺾이면 곧보스라고는 엄청난 상품이 있습니다. 또 상승장에서 종목이 안 보이더라도 레버러지라는 엄청난 상품이 있어요. 한 대표는 ETF 전문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 가지고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아시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으시고 기회를 잡아라.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자, 이 시장 다시 좋아지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숨지기면서 조심하고 그리고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